체리를 접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는 각 지역에 몇 수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이래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하다 보니 가만 앉아있어도 묘목의 주문이 할 필요 없어요. 교육도 안 했어요. 영상도 안 해요. 유튜브도 안 내려버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6, 7년 전에 제가 내버리나 올라오신 분들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은 몇 명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육을 하지. 아니 이 개새끼 이거 미친놈 헛소리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뭐 열고 다 잡으는 한 나무에 뭐 7, 8년 됐는데 100kg씩 달아놓고 이 지랄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다 훔치는 분들 다녀가신 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 3천 명 와가지고는 올라올 적에 씩씩거려 올라와가지고 어깨 힘주고 올라와가지고 밭에 들어가고 와 소리밖에 안 내요. 저 새끼 저 인간도 사람이 아니라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그 나무가 지금 베내고 버립니다. 왜냐? 2, 30kg, 40kg 이렇게밖에 안 달리. 하지 마십시오. 2, 30kg, 40kg 달아가지고는 체리나무 돈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체리나무는 성공하지 못하면은 안 하기보다 못한 겁니다. 지금도 5년, 6년, 7년, 8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또 체리에 뒤엎어가지고 체리 그러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당신 그렇게 저러면은 사과 30주 심으시고 내가 한 주 심을 테니까. 사과 30주 심으시고 제가 한 주 심을 테니까. 소고기 15년 안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건가? 제가 지금도 우리 집에 있는 거 7년 정도 이래 되는 나무들도 보통 80kg에서 120kg에서 달아났습니다. 예. 어느 품종이 꽃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걸 맞아버리면은 이 내용이 나갑니다. 맞아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달아요. 지금 우리 고객분들이 나가가지고 나무 키우고 4년, 5년, 6년 될 최고 오래된 사람이 한 7년 정도 될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달려 그러는데 좀 따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오늘 체리는 6월 1일이 수확기다 생각하면은 까는 거는 6월 15일까지 같이 갑니다. 25일 거는 한 3일, 4일이나 5월 25일에는 3, 4일에서 끝나버리죠. 보통 6월 5일에서 15일 정도 되는 이런 품종들은 시작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부터 하루에 다 따는 게 아닙니다. 다 굵어져요. 따고 나면 굵어지고. 자,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예. 자, 1월 5일 날 무열칼 골드라는 거를 무열칼 골드. 야, 저것이죠. 이 제품을 만들어낼 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TV도 줘보고, 일반 화학비료, 복합비료, 뭐 이런 것도 줘보고, NK라는 비료도 줘보고, 이렇게 다 실험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요 안에 내용, 무열칼이라는 내용 안에다가, 열과부터 당도, 칼슘 겹질증에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내가 지금 이걸 제가 사용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이 선농 사장님하고 모든 이 만들어내는 과정, 제가 이분하고 만나는 것이 1년에 쉽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모든 이 선농에서 나오는 제품은, 저하고 결의해가지고 안 되면은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요 부분에 대가, 요 부분하고 그 다음 참 똑같은 선농에 대가지고 1월 달에 무열칼 골드라는 걸 올 1월 5일 자, 평차가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요거는 약간의 평차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뒤에다가는 냉해설이 피해갈 적에는 각 지역마다 꽃피고 지는 시기가 상당히 틀릴 겁니다. 평차가 많이 나는 건 5일에서 10일까지 나는 거죠. 요때는 어떤 방법으로 됐을 적에 꽃이 어느 정도 됐을 적에 해라는 걸 내용이 나갈 거고 또 똑같이 자, 봉사. 야, 꽃은 이빨이 피는데 꽃은 다 떨어져 버려. 저 열매는 한 개도 안 달려버려. 열매는 한 개도 안 달려버려. 봉사 결핍표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사는 절대로 많은 용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나무에 성목이든 작은 나무든 한 스푼. 우리가 농약방에 가면은 그 컵에 달아주는 거 있어요. 몇 그램인지 모르죠. 그 한 개에. 자, 여기 안에가 우리가 봉사라는 거, 그 밑에 뒤에 내용이 인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인칼륨은 인산가리, 칼슘, 칼륨, 몰리티브, 붕소, 철구리, 알륨, 망간, 고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자, 붕소의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붕소 한 스푼을 더 뿌려주라는 거예요.
붕소개울입증이 생기게 되면 바다에 뿌려도 꽃은 이빨 펴고 열매를 다 떨어져. 꽃은 이빨 피는데 맨날 안 돼. 맨날 안 돼.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붕소의 역할은 뭘 하느냐. 잎에서로 열매로 전달하는 교통수단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수단. 당도 높이고 열고 저거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도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인칼미까지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잠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칼미, 저 얘기했죠. 앞전에. 이 모든 거랑 함량을 전체 다 맞춰가지고 이 인칼미라는 내용이야. 인칼미는 1년에 한 번 퇴비를 준다든가 끌고 오는 시간까지도 내리는 시간도 안 되게 100주, 200주 주는 건 한 컵씩 땅에 뿌려줘 보면 1년에 주는 건 다 합니다. 땅에 영양제 주는 거는. 자,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우리 선농산, 이거는 선농 제품입니다. 이걸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요거만 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성공하고 넘어가니까 자, 요 부분만 우선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경북 상주에서 제조하고 있는 선농케미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저희 제품들 대응하시는 분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항상 이 신사람을 만나면서 업그레이드, 종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혈칼 골드는 유황 인산 칼슘이기 때문에 저거는 물에 녹는 겁니다. 보통 유황칼슘이라는 물에 절대 안 녹습니다. 석회입니다. 석회는 물에 안 녹아요. 칼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혈칼 골드는 물에 녹으면서 인산과 칼슘이 흡수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열과 세포가 자랄 때부터 치밀하게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미는 인산 칼슘과 미량 요소가 각종 생리장애 같은 거, 뭐 병, 수정도 촉진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는 안 올리는 이유는 저희들 영양 방법을 올려놓으니까 뭐 한두 폭이 다 적어놓으니까 저희들은 사과, 배, 복숭이기 전문이기 때문에 샘시장 만나가지고 체리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막 그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바쁜데 그래서 내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그 단락별로 해가지고 왜 이런 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쇼폼이라고 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해드릴 수 있는 카톡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는 한번 메모 주세요. 그러면 드릴 수 있으면 요청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010에 5361에 010-5361-4012 선농케미칼 2512 4012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나 모든 것을 약재부터 영양제, 미량요소 전체 다 국내외에 수입하는 것까지 전부 우리 경북농협사 맨 뒷장에 보면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제품을 택배로 제하고 다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택배 아니면은 무혈칼이나 인칼이나 비타 사이즈 같은 거는 부대가 크니까 실제 한 부대에 16,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16,000원밖에 안 가요. 택배비 5,000원 보니까 21,000원이라 오셨을 적에 묘목과제로 오실 분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농장을 한번 방문할 적에 영덕을 한번 들렸는데 신사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하루에 몇 수십 명입니다. 우리 집에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요.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체리나무에 유공관 묻고 유공관 왜 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가 5월달까지는 물러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러가지고. 자, 꽃이 20% 필 때부터 질 때까지는 매일 1회씩 관조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주에 내가 10,000리터 하면 10,000리터 똑같은 양으로다가 관조. 매일 꽃이 필 때부터 꽃이 20% 필 때부터 질 때까지 꽃질 때까지만 매일 관조해야 돼요. 저는 이 많은 묘목에 나가면서도 유공관 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말려가 죽이는 게 더 많아. 말려가 죽이는 게 더 많아요. 물에 차서 죽는 것보다가 말려 죽는 게 더 많습니다. 유공관 왜 해요? 내가 해라는 방식대로 하면은 자체가
죽는 게 없어요. 우리 보면 질퍽질퍽해 장마 신고 들어갑니다. 장마 신고 들어가요. 장마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비가 많이 왔다. 우리 묘목장에 와서 보십시오. 밭은 이런데 물이 또랑물이 한 달 내리는 거예요. 비가 장마가 오고 나면 그 뒤에 1m 정도 파나들는 가해가 물이 계속 내려가요. 자, 꽃이 20% 필 때부터 질 때까지는 매일 관조한다.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꽃이 지고 나면은 꽃이 지고 나면 5일 간격으로다가 수확 일주일 전까지 관조해야 된다. 이걸 안 해주게 되면은 로제 열과 잡는데, 열과는 아직 요거는 밑에 스프링클러 장치한 거고, 공중으로 스프레이 장치한 거는 3일 간격으로 물만 한 번 계속 착과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그냥 열매 수확할 때까지 당도 안 떨어집니다. 저녁에 물을 주는 거니까. 낮에는 해가 없고 비가 오게 되면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관조를 할 적에 저녁에 3일 간격으로다가 저녁에 공중으로다가 전체 색깔이 들어올 적에 이때 당시에 물만 3일 간격으로 계속 뿌려주면 열과는 1%도 없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한 효과에 10배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는 만약에 장마가 제가 섭이 많이 바깥에 있다든가 섭을 다 막지 않는데 비닐로 봉합하지 않는 동안 이 섭이 들어가면 실내 안에서도 하우스 안에도 열과가 터져버려요. 꼭 비가 맞아서 터지는 게 아니고 섭에서도 터집니다. 열과를 100% 잡지는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게 그 비닐을 쳐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노상에서로 노지에서로 그 차단되는 햇빛 이런 거 차이가 굉장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5일 간격으로 수확 일주일까지 꼭 관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사줄도 이거는 저걸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때 1월 3월 15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황이라고 칩니다. 기계로 치는 분들도 있죠. 체리나무는 일반 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황제균이라는 게 황제균 이게 나옵니까? 야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는데 저 안에 비닐가 들었어요. 가르치으로 황제균하고 백성 자 전부 납치벌레 잡는 데죠. 이거 황은 나무 보호하는 겁니다. 석회보로 되니까 황은 전부 나무 보호하는 겁니다. 황제균과 백성을 혼용해서 열면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묘목을 2년생이든 3년생이든 우리 집에서 4년생이든 5년생이든 가져가시는 분들 1년생이든 가져가는 해만큼은 요거는 루트 사이드라는 거는 그 해만 하는 겁니다. 묘목을 쉽지 않은 해만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1월 달에 심었다. 11월 달에 동면할 적에 물을 이빠이 줘가지고 나무를 식재하죠. 그러면은 2월 정도에 돼가지고 루트 사이트 2월이 아니고 빨라 3월 정도 3월 15일 정도 이때 당시에 루트 사이트를 한 번만 관조해주면 뿌리 발근에 쉽게가 뿌리 발근제입니다. 뿌리 발근제. 자, 이 부분도 우리 성농 있다가 내가 넘어가면서 다시 얘기하려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3월 25일에 비타사이라는 게 있어요. 비타사이드 얘기 처음 들어보고 물건 못 보는 사람도 태반일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독일수로 수입이 되도록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원체 많기 때문에. 야. 자, 이걸 뭘 하는 거냐. 이놈 그 나무를 심어 놔두니까 점점 해가지고 갈반하고 조기나기 배워가지고 갈반 뻐끔뻐끔해 뻘건 점이 생겨가지고 나무 이파리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병이 다 와버려요. 또 이거 11월 달까지 11월 중순까지 잎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조기 낙엽이 됩니다. 절대로 조기 낙엽이나 갈반에 오는 병은 이거는 열매를 주질 않습니다. 열매를 주지는 못해. 잎성이 없기 때문에 열매 화석이 제대로 발달되지는 못해요. 화석이 생겼다 하더라도 낭중에 결실을 못 봐요. 조기 낙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타사이드 이거 2회차 들어갑니다. 뿌리는 날짜가 이때 한 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폐지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비타사이드라는 거 이게 25kg짜리입니다. 설탕같이 생겼죠. 설탕. 조기 낙엽 이거는 일체 없다는 거.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 열과 잡는데 이거는 공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이거는 30이나 40cm의 스프링클러를 장치했는 이 자리에서 사용하는 거를 지금 교육하는 중입니다. 공적으로 물을 뿌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따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다음에 얘기하는데 열과 다운 스프레이를 30, 40cm 높이에 해놔두는 분들은 이때 당시에 열과 다운을 관주해 줘야 됩니다. 열과 잡는데. 자,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도 우리 선릉 사장님이 잠깐 요거 나온 거. 예, 그 아까 루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제식을 식재를 하고 나서 죽는 나무가 많다. 뭐 병도 있을 수도 있고 수명만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잔뿌리가 빨리 활착하면 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물 주잖아요, 그죠? 그때 500, 물 500에 한 반 통 넣고 2년 정도 심어요? 예? 2년 정도 뿌려요? 심는 해만, 심는 해만. 자, 그래서 이제 식재하는 해만. 거기 먼저 명을 줄 때 섞어가지고 몇 명이든 2년생이든 3년. 3년생이다. 내가 내 나무를 내 밭에서 옮겨 가신 분들은 3년생, 4년생, 5년생 작년 가을에 가져가신 분들 전부 다 열매 그대로 다 수확했잖아요. 다 수확을. 세번 이렇게 주면은 상당히 활성률이 좋을 겁니다. 중목나무들이 훨씬 들어갈 겁니다. 그는 제가 자신입니다. 사쪽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과 다운은 뭐냐 하면 무열간 골드 그거는 물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왜 열과 다운 주는 무열간 골드 같은 경우는 비 올 때마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도전이 녹아 들어가는 거고 열과 다운은 그 개화 전에 그다음 수정 직후에 주는 이유는 수정되고 나면은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물러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때 그때 세포 속에 있는 펙틴산 가는 게 있어. 세포백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거와 결합이가 펙틴산 갈수이 되면서 세포를 과일 열매 세포를 되게 단단하게 키워줘요. 그래서 2번 정도 감소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처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스케브로데 큐피다운 스트롱 이 부분이 자 스케브로데 큐피다운 스트롱은 3월 30일 날이 어느 곳이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3월 30일 날. 자, 냉해를 입을 적에 일반 분들이 꽃이 터지고 할 당시 때 냉해를 입는다는 이런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체리가 몽골이가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게 터지면 안에가 또 3개, 4개가 또 달려요. 그 3개, 4개 중에서 열매가 꽃이 또 이렇게 피는 거거든요. 요것이 몽골에 다물고 있을 적에 냉해를 최고 많이 입는 것이 3월달 이때 당시입니다. 암수가 요 몽골이를 차고 있고 또 벌어지면 그 안에 열매가 3개가 나와요. 요게 벌어지고 할 당시 때 주느냐 하면 아닙니다. 3월 30일 날 안에서도 암수가 까맣게 녹아가지고 아예 암수가 다 죽어버려요. 냉해를 잡을 적에는 3월 30일 날 이때 당시는 석계보르덱은 나무 관리하는 거죠. 나무 관리. 길게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나무 관리하는 거고 스트롱과 균피다운은 냉해 잡는 데 쓰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따가 보충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석계보르덱을 빼고 절대로 2회 이상 나무 죽여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균피다운하고 스트롱만 가지고 야 3월 30일 날 냉해를 잡아놔뒀는데 4월 10일 정도 되니까 이놈의 얼음이 어두터면 영하로 4도 5도씩 떨어져. 이때 당시는 꽃몽우리가 약간의 터지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4월 10일이나 15일 원래 같은 경우가 그게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열매를 못 알아버렸어. 안 돼. 냉해를 못 잡아가지고 요때 당시는 석회보로대금 빼고 균피다운하고 스트롱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에서 대가리 3개, 열매 3개가 이렇게 보여요. 이때 당시 안에 살아있는 암수가 살아있는 부분은 모든 게 결실을 합니다.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가는데 이때 당시에 벌써 얼어가지고 냉해를 입어보는 부분은 절대로 꽃이 피어도 열매가 결실이 안 됩니다. 냉해를 못 잡아주면 냉해 잡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균피다운 스트롱 항상 석회보로덱은 이래. 여기 계신 분 한 분 계시죠? 누구? 석회보로덱 2분 부르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이분 되게 2분 다 굉장히 혼났습니다. 절대로 이 이상 그러면은 나무가 비실비실비실해져. 살리긴 살렸어요. 살렸어요. 거기는 나무는 살렸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2회차에 들어갈 적에는 스트롱과 균피 다운만 사용해서 일과를 잡는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정말 힘들어요. 눈도 오고 원래는 강원도 계신 분들 혹시 오신 분 있어요? 강원도 내인데서 혹시 나무 가져오신 분? 강원도 원래 열매 달았어요. 야, 눈이 오고 그분은 저 뒤에 분은 달았어요, 열매. 그건 몇 년생 가져갔어요? 2년생. 2년생 가져갔으니까 조금 뭐 그렇기도 하네. 보통 2년생도 저는 다 열매를 달아버려요. 여기 계신 분은.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저걸 하고 넘어가고 2년생, 3년생이면 많이 답니다, 열매. 3년생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4년생 때 뿌리면은 3, 40kg 다는 건 우스워요. 예. 실제 나가가지고 보십시오. 저 나가 보면은 다 처벌해 놔도 뿌리고 나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저걸 열매 다는 거 달리는 거 보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맹해 피해가 몇 도부터입니까? 맹해요. 예. 맹해는 영상 5도에서 6도까지는 거의 괜찮습니다. 영상 5. 예. 0도, 1도, 2도 되면은 무조건 맹해 피해를 다 입어요. 영상 5도까지는 관계없어요. 1, 2도, 영상 1도 이 정도 되는 것도 냉해 피해를 다 있습니다, 이게. 자, 이때 당시에 나무 죽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무가 동해돼 가지고 죽이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동해가 이때 당시에 잎이 나오고 이럴 당시 때 동해를 입어버리면은 그 나무 고사해버려요. 이거 방제도 다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이 나무를 안 죽이는데 동해를 피해를 안 입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요거 냉해 잡기 위해 하는 거입니다. 요 고착제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그 제가 사과 쪽에 저희들이 사과 뭐안 됩니까? 사과 쪽에 저희들이 왜 그러노? 봐봐. 왜 말 안? 잠깐만요. 배터리 없는. 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일단 사과 쪽에 아니, 내가 육성으로 하는 거는 이보다 더 많은 분이 모여도 내가 육성으로 해도 마이크보다 나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리도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미 그 꽃 피기 전에 꽃눈 속에서 명예를 받아 동해지도 받더라고. 꽃이 피는데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게 몇 년 됐거든요. 그거는 이상기후 때문에 그 한 3월 중순쯤부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물이 돌기 시작하죠. 그때 갑자기 영하로 막 2, 3도 떨어져 버리면은 얼어버리죠. 물이 돌기 전에 관계 없는데 그런 경우 많은데 그걸 대비해가 저희들이 한 2, 30일 전에 살포할 수 있도록 토포 코팅제를 그걸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발해가지고 대비해야 되고 균빛다운하고 스트롱은 그 꽃을 힘있게 피우는 겁니다. 꽃이 힘있게 피워 수능이 잘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조합까지 얘기해줘. 수정조합. 균빛다운을 이제 그 코팅 균빛다운을 해주면 꽃이 한 며칠 늦게 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냉기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다음에 원래 저희들 수정조합가 뭐 본격적으로 판매를 안 했습니다. 일부만 하고 저희들은 신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요걸 넣는 되면 공부는 순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수정조합은 내년부터는 꽃 피었을 때 한 20-30% 피었을 때 열면 살포하면은 수정이 시방에 튼튼해가지고 잘 열면 배치기에 더 클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지금 원래 개발했습니다. 예. 자, 수정조화까지 했죠. 수정조화는 여러분들이 여기 메모를 하고 또 메모를 하고 내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꽃이 20% 30% 피었을 적에 꽃필 적에 무슨 약을 주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꽃이 피었는데 무슨 약을 줘. 아직 수정도 안 됐는데. 수정되는 기간은 체리는 수정되거나 3일 4일밖에 안 걸립니다. 꽃이 피고. 자, 안 되는 거는 늦게 피고 안 되는 거는 열매를 안 달더라도 내가 피었는 꽃만큼은 열매를 수확을 100% 해야 될 게 수정조화. 우리 영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벌 한 마리 없고 벌레 한 마리 없고 온 산에 불 다 하나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수분수 가지고 수분수 있지만 수분수 바람 가지고 안 됩니다. 수정을 제대로 다 시키지를 못해요. 이때 당시에 수정조화를 뿌려주면 이거 수정조화는 원래 내가 이거 처음으로 사용했는 겁니다. 전면살도? 연면살포 수정조화. 꽃이 너무 많이도 말고 잘 모르시면 20% 30% 하면 30%에서 40%라고 적어놔둬요. 꽃이 그러면 3, 40%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개화가 돼 있어요. 수정될 건 다 됐어요. 수정되기 전에 물이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꽃이 20%나 30% 피었을 적에 이때 당시에 연면살포래 상당한 도움을 받고 원래 나무마다 내가 다 하고 안친 나무 몇 나무는 내가 봤는데 여기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4월 10일에서 15일 자 요거도 지금부터는 이 열매 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영덕 틀리고 부산 틀리고 대구 틀리고 저 위에 강원도 화천까지 전라도 진도부터 시작해서 꽃 피는 시기가 모든 게 틀리냐. 요거는 왜 내가 4월 10일에서 15일이라고 이렇게 잖아. 15일도 되고 18일도 되고 20일도 될 수 있어요. 요때 당시에 꽃이 20% 30% 이건 수정조하고 로브랄 꽃이 10% 정도 떨어질 적에 바람에 벌벌 날립니다. 한 개, 두 개. 꽃잎이 한 개, 두 개 바람에 날려요. 날릴 적에 요때 10% 20% 떨어질 당시 때 로브랄 초색칼슘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잿빛곰팡이 잡는 거예요. 잿빛곰팡이 요 부분 지금 얘기 설명하는 부분은 이거 늦춰버리고 안 해버리면은 잿빛곰팡이 생기면 체리는 한 방에 다 모든 게 끝나버려요. 냉해 맞아버려도 안 되고 꽃이 분명히 10% 정도 떨어질 적에 그러면 10%라는 걸 잘 모르시면은 그 나무가 한두 개, 두세 개 꽃잎이 벌벌 날려요. 요때 당시에 초색칼슘과 로브랄 프루겐을 사용했죠. 프루겐보다가 효과가 일반 분들은 프루겐 사용할 겁니다. 아마 프루겐을 사용하지고 로브랄과 초색칼슘을 잿빛곰팡이 잡는데 쓴다. 10% 정도. 자, 앞에 나온 거는 요거는 저 넘어간다. 자, 수정이 다 됐어요. 열과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다 터져버려.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하듯이 3, 40cm 위에다가 스프링클러 장치한 분들에 한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때 당시에 열과 다운 관주를 해줘야 됩니다. 관주.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월달에 무열칼 한 종 갖다 뿌려버리는 거 그거 장난이라 그냥 한 바퀴씩 돌면서 나무 보면서 다 뿌려버려요. 2월달에 인칼미 한번 돌아다니면 다 뿌려버려. 그 3월달에 비타 사이즈 갖다 뿌릴지게 갖다가 한 번 뿌려버리면 그때 약이 칠지개가 우리가 황제기온 3월 15일 요때가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죠. 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 석회보낼 때 요때 이제 우리가 연면살포 하는 거고 로브랄까지 로브랄은 분명히 꽃이 10% 떨어질 적에 연면살포 해주라는 거. 그 다음에 수정무에는 일거다운 강력. 우리 지금 자 처리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낮에 밤낮에 27도 26도 이러 올라갈 적에는 웬만한 열매들도 약간의 물러지는 게가 있어. 단단합니다. 그러면 열과 다운은 딱 한 병만 집어넣는 거예요? 한 병이 25마리. 자, 이거는 약은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25마리용으로 모든 걸 다 25마리용으로 만들어 놔뒀어요. 이거는 경북농약사 뒤에 페이지가 나갑니다. 이런 거는 물을 찌게 거기에다가 내가 10마리 필요합니다. 1년치 10마리를 주십시오. 인칼미 비타 사이즈 무열칼 인칼미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죠. 만약에 갈반이 조금 심하게 올 것 같아도 할지 한 줌 뿌려버리는데 항상 빛이 돼 있어야 돼. 인칼미 무열칼 비타 사이즈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한해 회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무열칼이 공장에서 만들어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좋지 않은 거는 미리 보급되는 부분에 빛이 되어 있는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보급시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나무에 공장에 며칠 걸리니까 이렇게 양해를 받아가 그분들 거를 돌려가지고 우리 회원들을 살려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알가 4월 20일쯤 관조해주고, 관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약 2분밖에 안 쳤어. 관조하는 거 10,000리터짜리 물통에다 넣고 이거 한 통 넣고 난 다음에 스프링클러 돌려놔고 집에 와보면 돼. 할 일이 없어. 지금 이거 지금 전부 다 지금 나가는 것이 할 일이 없어요. 관조하는 거, 관조해보고, 연면살포는 약은 분명히 실직에 그때 당시에 약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약이 안 맞으면은 열매를 콩알만에 굵어져가지고 다 밀어내고 다 떨어져 버려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요.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저한 자, 면적은 필요 없이 많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500주밖에 안 치면, 100주밖에 안 치면 50주밖에 안 되고, 10,000리터짜리 10,000리터, 5,000짜리면 5,000짜리, 5,000짜리는 한 통이 들어가죠. 열과 다우는 한 통이 들어가고, 10,000리터짜리는 2통이 들어가요. 요거는 5리터짜리로 만들어 놨어요. 아쿠아카리나 아미노알가나 슈퍼 아미노 이런 것들은 10리터짜리인데, 요거는 물이 양이 많이 들어가도 해를 입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면 5,000짜리들, 10,000짜리는 2통, 5,000짜리는 한 통을 넣어가지고 관주시켜 버리면 돼요. 500평 기준을 500평을 기준하지 말라니까요. 여기 500평이면 가만있어 봐. 주수 계산하면은 5,000리터를 해야 되는지 10,000리터를 5,000리터에 가만있어 봐.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평에 100평에 아니지 45주 정도 되네. 40주에서 45주 정도 되네. 40주 되면 한 통만 5,000 아니 5,000짜리 저거 5,000짜리에다가 한 통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100주 정도 하시는 분을 기조해 가지고 25만 10,000리터짜리 한 분만 관조해 줘 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자, 그다음 딱 넘어가도록 하자고. 이게 너무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델란 빵바레이스 알타코아. 자, 델조도 있고 델란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부 각종 병충해 잡는 거. 병충해 잡는 거는 약은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